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맥토지경매 김양수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경매투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기존에 있는 큰 면적의 토지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롭게 짓게 되는 그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국가가 어떤 부작용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어떻게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기고 하니까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국가는 새로운 법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 특례법, 하여튼 법규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을 빈집법 혹은 소규모 정비법, 소정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국가가 그런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도시지역의 노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노후되어 있는 낡은 주택이나 낡은 상가나 이런 것들을 통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단위로 개발한다. 즉 구획 단위로 일정 면적을 작게 해가지고 쪼개서 분할한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로 생각하게 된다면은 오늘 보게 되는 이 물건은 어떤 마인드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로 가리봉동에 있는 대형 연립이네요. 아파트가 이렇게 연립주택이고요. 감정가는 4,500인데 토지 면적은 오래전에 지어진 연립주택이다 보니까는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건물은 지분입니다. 건물도 역시 공유지분인데 53중에서 14 정도, 59중에서 14니까 약 한 4분의 1 정도 되네요. 근데 이 물건을 감정가가 4,500인데 얼마에 가져갔습니까? 1차 감정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가져가게 되네요. 근데 이렇게 가져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4,500에 가져가지 왜 이렇게 유찰되고 나서 이렇게 가져가는지 저는 이 신비스러운 현상을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찰될 때까지 1차 유찰될 때까지 아무도 못 본 모양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앞으로도 풀지 못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구로구 구로구 가리봉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리봉동에 있는 이 연립주택은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요쯤 위치가 되는데, 거리를 한번, 인근의 그 전철역이 보이네요. 이게 7호선 남구로역이 보이는데, 직선거리는 320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또 가산 디지털 단지도 있네요. 직선거리 600m 정도. 디지털 단지역 있고 1호선도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전철역이 같은 7호선이지만은 중간에 있다 보니까는 전철역이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땅은요, 이 땅이 아니라 이 물건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이냐면은 여기에 대형 아파트라고 보이시죠? 대형 아파트라고 보이는데 이 대형 아파트 요 일대가 재건축이 된다는 것일까요? 안 된다는 것일까요?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동네로 한번 잠깐 로드뷰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연립주택이 노후도가 좀 많이 좀 심하네요. 그죠? 지은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쪽으로는 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의 일상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게 하나 보이네요. 대형 아파트 건축심의위원회, 재건축 추진위원회 통과되었다고 예,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형 아파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인지는 이 현수막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3층짜리 아파트가 지층 1층에 예,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이 3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변해갈까라고 생각을 생각은 해보실 궁금증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그 답이 있을까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이네요. 요렇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7층 이하 이렇게 나왔습니다. 7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해 줄 수 있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겠죠. 당연히. 예.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 사례 물건 설명하는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불필요한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서울 지역의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은요 용적률을 거의 200% 정도로 인정을 받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물건을 예전에 지었을 때는 굳이 높이 지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지은 것이지만은 이것을 헐고 새롭게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물건을 새롭게 헐고 이 물건을 헐고 새롭게 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3층으로 짓고 말까요? 그건 아니죠. 7층이 허용된다면은 7층까지 당연히 지어야죠. 그럼 여기에 있는 소유자들은요 7층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은 나머지 한 개씩 가져가고 나서 나머지 남는 일반 아파트들은 분양을 하겠죠. 일반인들에게. 그 분양 수익은 누구 겁니까? 조합 겁니까? 아니면 소유자들 겁니까? 도찐개찐이죠. 조합 수익이 곧 소유자들의 수익으로 배분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반 아파트 분양 수익금이 이쪽으로 배분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아파트는 현 시세로 감정한 이 아파트를 이 가격에 가져가신 분은 과연 잘 가져갔을까? 112%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잘 가져간 것일까? 못 가져간 것일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을 이 낡은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월세 보증금을 받고 월세로 놓는다. 융자를 받고 월세를 놓는다. 아니면 전세를 놓는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의 투자의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입니다만은 제가 바로 보는 이 물건은요. 비록 주거용 부동산일지라도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를 분석하고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건물의 노후도를 분석해서 장차 이 땅 위에 있는 건축물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예측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지 부동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던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은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 어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공부와 현장 조사만 하더라도 하게 된다면은요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금맥토지 김양수였지만은요 이런 물건을 분석하고 낙찰 받을 수 있는 안목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